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일개 작은 언론사가 이렇게 크게 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바로 그냥 꼴까닥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가짜 뉴스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형편상 이런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냥 정리됩니다. 이 취소될 거예요. 이 이제 언론사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가 아마 박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지금 뭔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간첩단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제 이슈가 커졌죠. 단순히 선거 조작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첩단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글로벌한 빅뉴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선거 간접단 일부가 미국 본토로 지금 압송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 좌파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들의 희망 고문이죠.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이길 바라는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파 보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믿기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너무 환타지 소설 같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는 말이죠. 스카이 데일리 측의 설명도 있었지만 스카이 데일리 설명이 나오기 전에도 저도 사실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요. 스카이 데일리가 그 설명을 하기 전에도 거기는 다른 건물이 있다. 문제가 되는 99명은 지금 그 연수원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성진자들 교육받고 있던 연수했던 그 건물 안이 다른 건물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안 됐을 뿐이다. 평소에는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건데요. 스카이 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에서 이걸 이제 밝히셨죠. 여기 보면 건물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상 옛날에는요, 이게 연수원 하면은 건물 C동, D동 요 두 가지가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게 되면 E동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CDE 정도가 알려져 있는 성관이 이제 건물이었었죠. 연수원 건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A동, 멀찍이 떨어진 A동이라고 하는 별개의 건물이 또 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여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요걸 이제 요 밑에 좀 읽어보면요. A는 외국인 공동주택, B는 농업박물관 주차장, 농업박물관 주차장 여기에 대형 버스 두 대를 비롯해서 그날 문제의 그런 수송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C는 성관이 연수원 생활관, D는 성관이 연수원 본관동, E는 전시동. 그래서 이 스카이 데일리 취재 결과 12.3 비상계엄 당일 한미 공동작전팀은 A 건물을 급습했다라는 겁니다. CDE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방향도 다르고 계엄군은 주차장 B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B 농업박물관입니다. 주차장. 승관이는 CDE 영내의 폐쇄 회로를 공개했죠. CCTV를 공개했는데 거기는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승관이 사무총장도 국회에 이제 불려가서 그런 말 했었죠.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잖아요 하면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아무튼 계엄군은 CDE에 진입하지 않았다. 아니, 진입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게 이 스카이 데일리의 설명이죠. 왜냐, 여기는 그들이 없으니까. 여기 CDE 안에는요, 거기는 진짜로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성진자들, 뭐, 과장급들, 계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110몇 명이죠. 있다라는 거죠. 그건 팩트죠. 자, 그러면은 그 유령 같은 그 99명은 어디 있었느냐. 원래는 90명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99명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A동이 있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게 안 알려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쪽같이 유령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분석과 어떤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설사 A동에서 99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든 그 압송하는 과정에서
평택항까지 가자면은 꽤 먼 거리를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노출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왜 국회에서 거론이 안 됐느냐? 수사를 하면서 다 나타났을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이유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일단요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 생활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DE 쪽하고요, 여기 A하고는 일단 등급이 다릅니다. 등급이. 그리고 성격이 달라요. 이 CCTV가 CDE 쪽으로는 여기는 충분히 잘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뭐 정황이나 상황이 그 CCTV에 나타나는데 이 A 쪽은요 아직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여기에.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99명이라면 거의 100명인데 여기 생활관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인 뭐 작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뭐 각 뭐 해당 룸에 뭐 몇 명씩 있었겠죠. 2명, 3명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여기 머물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공동주택인데요. 그럼 어떻게 유령처럼 여기로 스며들어서 그 계엄군들이 그 사람들을 납포해가지고 갔느냐, 잡아갔느냐? 자, 그건 저도 말이죠. 완전 그 현장을 지켜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나와 있는 뉴스 내용만 봐서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 스카이 데일리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99명은 어디서 체포한 것일까요? 스카이 데일리가 확인한 외국인 공동주택 A는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독자께서 당시 작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공동주택은 선관위의 말로는 직원용 숙소라고 합니다.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 헌법재판에서 중국인 선거 사무원 명단을 요청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아니면 신나는 주말이 될지 두고 보시죠 라고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12.3 계엄이 있던 그날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후다닥 그런 식으로 세상 눈에 띄지 않게 해가지고 평택항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평택항에서는 지금 알려진 이야기들로는 스텔스 그 함정을 타고 오키나와까지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제 미군 기지, 주일 미군 기지가 되겠죠. 그리고 스텔스 전함이라면 줌왈트로 알려져 있죠. 줌왈트.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항공모함급 그런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제작비에 그런 엄청난 조선 소에서 만들기 힘든 그런 어떤 엄청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런 구축함이죠. 구축함. 줌왈트. 이제 그게 왔을 겁니다. 스텔스라면은. 저도 사실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있지만 여기 다 밝히지 못한 스카이 데일리가 미리 다 밝히지 못한 그 내용들 거기에는요 저는 반드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봐요. 12월 3일 왔는데 아무도 안 보였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지금 거기 농업박물관 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막 그 100명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병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몇백 명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 버스에 올라타고 뭐 내리고 이런 것들이 화면에 완전히 잡혀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봤을 때는 국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전격 제로 작전, 기습 작전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이전에 뭔가 벌써 움직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감쪽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요. 이 A동을 이렇게 여기 생활관 쪽으로 여기 이제 외국인 공동생활관 여기로 갈 때 반드시 코스가 B에서 A로 이렇게 진입했겠느냐. 다른 쪽에서 왔을 수도 있다. 거기는 CCTV가 없는 곳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죠. 그리고 성동격서 그러는데요. CDE 공간을 치는 것처럼 해서 A를 쳤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계엄 당일 그 12시부터였잖아요. 자정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군이 움직였다라고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다른 시각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한국군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고정관념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요. 줌할트 같은 그런 어떤 고성능 구축함이 와 있다 그러면 다른 미군들도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군은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닌 주일 미군 소속이 몰래 들어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이 100%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번에 이 사건, 이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준비한 측에서는요 어떻게든 세상의 이목을 잠시 이제 숨기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직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분명히 다른 뭐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답을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정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형 버스에다가 이제 이들을 태우고 그 평택항까지 갈 때 거기 주변에가 CCTV에서 다 찍혔을 텐데 그런 걸 왜 확인하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는 쪽에서 CDE에 초점을 맞추고만 수사를 했을 겁니다. 계엄군하고. 그리고 A는 지금 배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 A동에 이제 그들이 그런 해커, 이런 간첩질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어떤 공간이었다 그러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기는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었겠죠. CCTV도 없고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비밀리에 뭔가 감쪽같이 같이 세상 모르게 뭔가 작업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계엄군이라든가 아니면 저기를 체포하러 갔던 저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어떤 병력들이 CCTV 같은 데 안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승동격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기 왔던 차량 대형 버스 2대가 진짜로 평택항으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척만 했고 다시 원래 부대로 빈손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 99명은 어디로 갔느냐? 다른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평택항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몰래. 여러 가지 어떤 작전이 동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을 눈을 속이는, CCTV에 눈을 속이는 그런 작전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어디 가든 다 찍히고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사하는 경찰 쪽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CCTV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난다라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저는 일단 글쎄요, 기만하지 않았을까. 성동격서라고의 끝판왕은 기만 전술의 끝판왕인데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스카이 데일리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벌써 관련된 뉴스가 도대체 몇 개 나왔습니까, 이게? 직접 여기 이제 사주가, 대표면서 기자죠, 이분. 모든 뉴스를 하루하루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의 내용이나 성격, 구체성, 그리고 스케일 이런 걸 볼 때 이건 가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짜면은 목숨 내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지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언론사인데 이렇게 뭐 몇 달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저쪽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걸 100% 가짜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잡지 못했어요. 자꾸 그들은요, 계엄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이게 가짜뉴스처럼 보일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세상을 속였어요, 이거는. 다른 뭔가 큰 차원의 어떤 작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 미군이 직접 왔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주한 미군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그래서 지금 주한 미군이 그거는 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계엄군 관련해서 뭐 작전에 투입된 뭐 군 장병들이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동원된 뭐 장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 해도 그들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깝깝한 것은 저들 이제 좌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감각으로 볼 때는 이 스카이 데일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보도를 못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짓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보고 내정 간섭하지 마라. 주권 침해하지 마라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캠페인 하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캥기는 거죠. 자, 시간은 조금 더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조정진 대표가 했는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아니면 신나는 주말이 될지 두고 보십시오, 이 말인데요. 특히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이건데요. 요건 여기다 갈까요? 아닙니다. 보자. 요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화상으로 어디를 연결했는가 하면은 여기 주한미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트럼프스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둔하는 부대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상 통화입니다. 한국은 무탈한가? 한국은 문제 없는가를 묻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이것 자체도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곳 중에 이제 빅3에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거 자체도 어떤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자, 여기 스카이 데일리의 말처럼요, 누가 최후에 웃을 것인지, 자, 어떤 한 주가 될 것인지,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신나는 주말이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신나는 주말에 저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며칠 남았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고요. 참,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할 수가 있고요. 그걸 미국이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장한 그 내용이 맞다, 우리가 실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또 이렇게 터뜨릴 수도 있고요. 자, 누리 PD였습니다.